14연승을 질주하던 무적의 UFC 챔피언이 박살났습니다. 바로 벤텀급 최다 타이틀 방어 공동 1위, UFC 최다 테이크다운 단독 1위로 패배는커녕 위기조차 없는 끝판왕 레슬러 메랍 드발리시빌리. 2025년에만 4번째 경기에 출전한 그가 이미 한 차례 제압했던 표트르 얀에게 무너진 것이죠. 그런 업셋을 일으킨 표트르는 오랫동안 극심한 슬럼프에 시달렸지만 꾸역꾸역 올라와서 이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이번 경기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2018년 UFC에 입성해서 6연승을 질주하던 표트르 얀은 공석이 된 벤텀급 타이틀에 도전합니다. 상대는 벤텀급으로 내려와서 말론 모라이스에게 패배한 조제 알도. 헤더급 타이틀을 뺏긴 이후 과거의 위상과는 멀어져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레전드와 싸우게 된 표트르는 모두의 예상대로 손쉽게 챔피언에 오르는데요. 탄탄한 테이크다운 디펜스와 MMA에 완벽하게 녹여낸 복싱이 주특기인 그는 전매 특허 하이가드와 연타를 바탕으로 벤텀급 챔피언에 오릅니다. The leg, beautiful. Look at Jose Aldo. Oh! Too much of a man to submit. He's not going to tap. He's not going to give up like that. And that'll do it. And new undisputed UFC bantamweight. 그 결과 통산 전적 15승 1패 8피니시로 UFC 3년차의 체급을 정복한 표트르는 장기 집권이 예상됐으나 황당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MMA 최고의 복서 중 한 명으로 복싱 스타일의 커버링을 절묘하게 활용하는 표트르. 이런 식의 커버링은 태클 방어에 취약하고 글러브 쿠션이 없는 만큼 빈틈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작은 틈 사이로도 시야를 확보하는 표트르는 까다로운 하이가드를 기막히게 사용합니다. 또한 단타가 중요하다는 상식을 깨버리고 연타가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표트르는 그야말로 안티레슬링의 진수를 보여주는 선수인데요. 그런 정제된 스타일로 스털링을 시원하게 작살내고 있었으나 이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반칙 니킥을 저지르면서 벤텀급 챔피언 벨트가 허무하게 날아갑니다. 그렇게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며 역사상 가장 멍청한 판단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표트르는 잠정 타이틀을 거머쥔 뒤 스털링과 2차전을 치릅니다. 지난 시합을 생각하면 타이틀 탈환이 예상되는 표트르 얀. 그러나 1년 동안 쉬다 온 스털링이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동안 등을 대고 눕는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없었지만 확연히 달라진 움직임에 등까지 잡혀버리고 한 번이라도 끌려가면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고착되면서 압도적인 탑독의 도전자가 액션을 전혀 취하지 못합니다. 보통 태클을 당하더라도 기막힌 탄력으로 커버했으나 한 걸음씩 앞서가는 움직임에 탈출구가 막혀버린 표트르. 그렇게 전반전을 리드했지만 체력이 떨어지는 스털링. 지난 시합과 마찬가지로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틀거리는 챔피언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표트르. 뒷심을 앞세워서 따라가지만 이번에는 판정단이 도와주지 않는데요. 3개의 라운드를 표트르가 가져간 것으로 보였으나 스플릿 판정으로 통안의 패배를 당합니다. 그렇게 챔피언급의 실력을 가졌는데도 이상하게 풀리지 않던 표트르는 이어지는 경기에서 최악의 편파 판정을 당합니다. 그는 UFC에서 대놓고 밀어주는 션 오말리와의 경기에서 날카로운 스탠딩과 다채로운 테이크다운을 발휘하고 3라운드 내내 주도권을 갖고 몰아치면서 누가 봐도 승리가 보장되는 깔끔한 운영을 펼칩니다. 물론 미스매치라는 예상에 비해서는 비등한 공방이 오갔지만 승자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던 표트르. 그러나 누구의 농간인지 판정단의 시선은 달랐는데요. 기어코 슈퍼스타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오말리의 승리가 선언되면서 갈 길이 바쁜 표트르가 희생양으로 버려집니다. 그 결과 챔피언 벨트를 지킨 채로 전승을 달릴 수도 있었지만 반칙 패배 이후 저주에 빠진 듯이 불운이 겹쳐버린 표트르는 UFC에서 나간다는 얘기까지 돌았으나 다시금 정상을 찍기 위해 케이지로 복귀합니다. 상대는 통제가 불가능한 레슬링과 무한 체력을 바탕으로 8연승을 질주 중인 메랍 드발리시빌리. 그러나 레슬러와의 대결에서 진가를 드러냈던 얀에게는 충분히 해볼 만한 상성입니다. 경기는 시작되고 과감하게 테이크다운을 시도하자 컨디션이 최고조인 메랍에게 잡아먹히고 마는데요. 포지셔닝에 빈틈이 있는 메랍이기에 스탠드업은 성공하지만 지치지 않는 카디오에 잠식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표토르는 뭔가를 해보기도 전에 태클에 차단되면서 커리어 처음으로 의심할 여지 없는 완봉 패배를 당합니다. 몇 차례 그래플링 공방이 발생하자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버린 표토르는 가뜩이나 힘에 부치는 상황에서 방어에만 시간을 소비합니다. 심지어 5라운드 시합인데도 풀파워를 가동하는 메랍, MMA 기술 중에 가장 체력 소모가 심한 것이 태클이지만 아무리 슈팅을 남발해도 멀쩡히 움직이는 메랍에겐 태클을 치는 것이 잽을 내는 것과 같은데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카디오에 시종일관 휘둘리면서 얼마 전까지 왕좌에 군림했던 표토르가 최근 전적 1승 4패라는 극심한 슬럼프에 빠집니다. We thought we'd never see her lose. Ryba has been a wonderful host for a card like this. And Merab Dvalishvili. 그렇게 벤텀급 챔피언에서 랭킹 4위까지 떨어진 표토르는 부상으로 인해 1년이 지나서야 복귀합니다. 그가 전장에서 빠진 동안 메랍이 새로운 챔피언에 등극하고 우마르 누르마고메도프라는 신흥 강자까지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표토르의 존재감은 옅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난 상대는 UFC 10승 1무 2패로 아시아 경량급의 에이스로 활약 중인 송야동. 전형적인 산타베이스 파이터로 눈부신 스피드와 날카로움이 매력적인 선수인데요. 만약 여기에서도 무너진다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는 표토르가 보다 신중하게 탐색전을 시작하고 엄청난 스피드의 첫 동작이 차단되면서 연타가 핵심인 표토르가 시동을 걸지 못합니다. 이에 기세를 잡은 송야동이 킥캐치에 성공하면서 전 챔피언을 상대로 1라운드를 가져갑니다. 심지어 1라운드 공방 도중 전방 십자인대와 반월 상연골이 파열됐다는 표토르 얀. 전략 수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패기가 넘치는 송야동이 쉴 틈을 주지 않고 몰아칩니다. 이에 스텝을 자제하고 주먹으로 타기하는 표토르. 피니시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포인트 운영에 돌입하고 적재적소에 꽂히는 레슬링으로 흐름을 끊어주자 중후반을 간신히 앞서간 표토르가 진땀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게 벼랑 끝에서 살아남아 랭킹을 지켜낸 표토르는 계속해서 어려운 매치를 맞이하지만 오직 자신의 힘으로 이겨냅니다. 보통 챔피언에서 내려온 뒤 하락세에 빠진다면 반대로 올라가는 선수에게 희생양으로 던져지기 쉽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타이틀 전선에서 멀어지는 표토르. 지난 시합에서 송야동이라는 슈퍼루키를 떨쳐낸 그가 이번에는 벤텀급으로 월장에서 3연승을 기록 중인 피게레도를 만납니다. 만약 여기서도 승리한다면 두 체급 챔피언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피게레도. 어쩌면 UFC 측에서도 새로운 스타를 바랬겠지만 결의를 다진 표토르가 의도대로 따라주지 않는데요. 플라이급 전 챔피언과 벤텀급 전 챔피언의 자존심 대결에서 보다 다채롭게 풀었던 표토르가 판정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게 표토르 얀의 고군분투가 이어지던 이때 벤텀급의 판도는 오직 메랍에게 집중됩니다. 우마르의 18승 무패를 깨버리며 타이틀을 지켜낸 메랍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체력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시합을 연출하고 UFC 역사상 최다 테이크다운 단독 1위에 등극하면서 도저히 패배가 그려지지 않는 절대 강자의 포스를 뿜어냅니다. 심지어 챔피언이라는 위치에도 불구하고 3, 4개월에 한 번꼴로 출전하던 메랍은 션 오말리와의 2차전을 가뿐하게 정리한 뒤 타이틀 3차 방어전을 치르는데요. 이번이 2025년에만 세 번째 시합으로 아무리 메랍이라고 하더라도 무모한 도전일 것 같았으나 25분 내내 펄펄 날아다니는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3차 방어와 함께 14연승을 달성합니다. 그렇게 챔피언의 파격 질주가 끝을 모르고 이어지자 어느새 팬들의 기억 속에서는 희미해져 버린 표토르는 타이틀샷을 줄 때까지 기다리지도 매치업을 고르거나 명분을 위한 트래시 토크도 없이 오직 주어지는 시합에만 몰두합니다. 그가 맞이한 상대는 UFC 오전째에 불과한 마커스 맥기. 벤텀급 랭킹 12위로 패배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되지만 그저 앞만 보고 전진하는 표토르는 득과 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UFC에서 주목하는 신인과 싸우게 된 표토르. 야성적인 마커스가 쉽사리 덤벼들지 못하는데요. 그런 깔끔한 운영으로 진흙탕 싸움을 봉쇄하면서 슬럼프에서 헤쳐나와 3연승에 성공합니다. alongside
by Paul Felder and Michael Bisping, also with Heidi. There's that cheeky trick that he... No mercy! Piotr! 그렇게 2년간의 악몽을 떨쳐버리고 굳건히 랭킹을 수성한 뾰토르는 메랍이 모든 도전자를 정리한 덕에 타이틀 도전권을 받습니다. 이번이 2025년에만 4번째 방어전으로 만약 여기서 승리한다면 전무후무한 역사를 쓰게 되는 메랍. 그 정도로 자신감이 넘치는 그는 매주마다 싸우는 것도 가능하다며 시합에 대한 부담보다는 잦은 감량이 문제라고 밝힙니다. Let's talk about your next fight. It's a rematch against Pyotr Yan. Obviously, both of you have evolved since 2023. What do you think of Yan as a fighter? Jan is a very tough fighter and very high-level fighter. He's a former champion, and he only lost against champions, including myself. And so yeah, nothing but respect for him. And he's a very tough, high-level fighter. 그렇게 뾰트르에 대해 리스펙을 표한 메랍 드발리시빌리. 그는 뾰트르에게 경기가 끝나면 친구로 지내자며 자신의 집에 놀러오라고 했지만 이에 대해 뾰트르는 강하게 거절하는데요. 그는 메랍은 남자랑만 논다며 친구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확실히 그어버립니다. 자, 과연 뾰트르가 2년 전의 패배를 서력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1차전에서 태클에 휘둘렸던 뾰트르가 중앙을 차지합니다. 펜스를 등진다면 테이크다운이 힘들어지는 메랍. 그런 구도를 깨기 위해 풀스윙을 날려보지만 백스텝으로 안전거리를 유지합니다. 어차피 태클이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접근전을 사전에 막아내는 뾰트르. 계속해서 클린치를 회피하자 파워샷을 꺼내는데요. 초반부터 전력 질주를 하는 것이 메랍의 게임이지만 테이크다운 연결까지 많은 주먹이 요구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 단계를 봉쇄하자 역으로 태클을 시도합니다. 태클 디펜스에 가려졌으나 예전부터 공격 레슬링도 상당히 뛰어난 뾰트르. 스크램블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칼을 제대로 갈고 나온 뾰트르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라이트가 엇갈리면서 아웃사이드 싱글렉이 들어오지만 철저한 디펜스로 체력 소모를 유발합니다. 이어지는 3라운드, 흐름을 깨기 위해 압박을 시도하지만 의도를 알고 있는 뾰트르가 매끄럽게 타개합니다. 드디어 화물차 태클로 활로를 뚫어보는 메랍. 시원하게 쌀배달을 꽂았는데도 그라운드에 묶어두지 못하면서 그저 태클만 남발하는 올드스쿨한 스타일로 전락합니다. 다만 테이크다운을 막더라도 방어에만 그친다면 점수가 뒤처지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서는 활발한 공격이 필요한 뾰트르. 그럼 무한대로 쏴버리는 하단 태클로 1차전에서 승리를 가져갔던 메랍. 지난 시합과 다른 점은 유효타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태클 방어가 안정되자 무게가 실리는 뾰트르. 무한 체력을 자랑하던 챔피언이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펜스에 갇힌 채로 유효타를 허용하면서 언제나 깨끗하던 얼굴이 피투성이로 변합니다. 마지막 5라운드, 승리를 굳히려는 도전자가 구멍난 산소 탱크를 건듭니다. 태클 시도가 20회를 넘었으나 한두 번을 제외하면 모조리 막혀버린 메랍. 실패가 계속될수록 펀치가 당도하는 상황에서 냉정한 뾰트르가 페이스를 오버하지 않습니다. 29번의 테이크다운 중 무려 27번을 방어한 뾰트르. 이로 인해 필승 패턴이 망가지자 최후의 승부수로 길로틴 초크를 노려보고 이를 정면으로 돌파한 도전자가 마지막 장면을 장식하면서 모두의 예상을 깨버리고 만장일치 판정 승리에 성공합니다. 예, 그리하여 절대로 질 것 같지 않던 메랍의 연승 행진을 깨버리고 자그마치 4년 9개월 만에 타이틀 탈환에 성공한 뾰트르는 데이나 화이트는 물론 수많은 선수들에게 극찬을 받습니다. 특히 이번 시합의 컨디션이 최고조였다는 뾰트르는 복부를 찌르는 것이 승리의 열쇠였다고 평가하고 메랍과 우마르 중 누구와 싸울지는 모르겠지만 2026년 여름쯤에 방어전을 치르겠다고 밝힙니다. 한편 무리한 시합 텀으로 컨디션이 정상은 아니었던 메랍은 지난 샌드 헤이건과의 시합에서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경기 당일 5라운드 스파링을 뛰었다고 밝히는데요. 그럼에도 사소한 변명 없이 결과에 승복한 메랍은 재밌는 경기를 만들었다면 만족하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예, 오늘은 메랍의 절대 왕권을 무너뜨리고 2025년 최대의 이변을 만들어낸 뾰트르 얀을 알아봤습니다. 신기하게도 TJ 딜라쇼, 도미닉 크루즈, 코디 가브란트의 3강 체제로 진행됐던 벤텀급이 뾰트르 얀, 메랍 드발리시빌리, 우마르 누르마고메도프가 이어받아 다시금 삼국지가 만들어진 지금인데요. 이렇게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면 시청하기에 가장 재밌는 시기인 만큼 앞으로 벤텀급의 황금 시대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